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이번 시간은 제22강으로 이제 청구 실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내 청구도 있고 원외 청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원내 청구와 원외 청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약에 대한 처방에 대한 것들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하고 쭉 설명하고 요거 이제 항목 쭉 그 본 다음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청구 내역의 줄 번호입니다. 그래서 EDI 청구를送신한 다음에는 송신 줄 번호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처방이나 진료 내역을 삭제할 때 그 부분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색깔이 이제 회색으로 변하는 회사 사이트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료 내역 같은 경우나 처방 내역을 삭제할 때는 어떤 부분을 삭제하겠다 하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처방 내역을 수정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의된 코드를 입력하면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4번에서 6번까지는 애초에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제 코드를 아예 이렇게 사전에 세팅을 해놔서 그것을 정의된 코드.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원내 사유 코드.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 약제를 왜 씁니다 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원외 처방, 그 이제 환자들이 가서 약국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는 이런 경우 이제 원외 처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에 예외되는 사유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셋업이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보면 이 명칭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처방 내역을 처음 사용한 일자. 자, 왜냐하면 맨 처음 입력을 했을 때 그래야 이제 단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같이 불러와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사용한 일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내역인데 이거는 단가로 기초자조, 그러니까 약수가 관리, 약가 관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저장돼 있는 단가가 이건 저절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수량, 그리고 원외 처방에 같은 경우에는 1회에 뭐 어떻게 투여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러니까 지금 뭐 7번, 8번, 9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번호를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뒤에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로 옆으로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원외 처방 내역이고 일일 동안 투여 횟수입니다. 뭐 2, 3, 4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원외 처방 내역, 그 다음에 총 투약 일수 이것을 이제 그 다음 하게 되고요. 그 옆에 보면 금액이 이제 그 얼마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그 옆에 두 개는 이제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확인 코드를 입력할 때 더블 클릭해서 확인 코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비급여 부분으로 100분 그 이제 일반이면 일반 뭐 100분의 100이면 100분의 100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가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 화면 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앞에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드렸고 하나하나씩 옆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뭔가를 삭제할 때는 요거를 갖다 더블 클릭하면 이거 색깔이 여기에서는 이제 회색으로 변하는데 이제 회사마다 이것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색깔을 조금 달리 설정을 해 놓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릭이 된 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삭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완료를 누르고 나면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우리 병원에서 아이의 이제 사전에 입력해 세팅된 코드라는 거예요. 세팅된 코드. 그래서 세팅된 코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부터 6번까지 요 부분들은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요 부분을 입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어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따라 붙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실시한 날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가는 뭐 2원이다. 그리고 이거는 1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봤죠. 이거 수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 회에 얼만큼, 그 다음에 횟수는 얼만큼, 일수는 얼만큼.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비어 있다라고 앞장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자체 처방에 대해서 혹은 이제 원회 처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할 때도 하나하나 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하고 완료를 하면 다른 창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원청구에서도 바뀌어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상 원청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 심사라고 부릅니다. 자체 심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서 이제 오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원청구까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할 때 참고할 사항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여기에 보면 심사 내역이, 여기에는 이제 조정한 내역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거 우리가 직접 입력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불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각 진료 내역 아래에 이제 쭉 어떤 것들을 했고, 뭐 검사는 뭐를 했고, 뭐 CT를 했고 안 했고 이런 식이죠. 자, 참고사항은 명세서를 출력할 때 이제 우리가 명세서를 출력하면 그 해당 코드 아래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참고사항란에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이런 참고사항은 명세서 단위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명세서를 출력할 때 처방 내역을 출력하고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요. 옆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EDI 청구를 하지요, 보통. 그래서 EDI 청구를 마감하고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에 이제 명세서를 살펴보면 이 심사 내역에 대한 내역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심사 조정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거고 없는 경우에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심사 조정 내역이 있는 경우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삭감이 되었거나 뭐 혹은 누락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 혹은 자료를 보완하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나씩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전처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여기 전처방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 처방했고 외래에 5번 오는 환자 같은 경우 이 전처방을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방을 불러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과 전상병 모두 외래나 입원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든 입원 환자든 이제 입원에 처방을 할 때 이전에 했던 것들을 더블 클릭하면, 그러니까 전상병은 상병 쪽으로, 참고사항은 명세서 쪽으로 이렇게 그냥 불러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면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열어도 이 화면이 기본으로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합 코드를 조회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화면 보면서 우리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전상병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처방, 전상병. 요 부분을 딱 누르면 이렇게 지난 상병 및 코드를 조회하는 창이 이렇게 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번이고 이제
뭐 이 사람은 언제 입원을 했고 상병명은 뭐고 그다음에 뭐 진료 과목은 어디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 했던 것들이 그대로 떠와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는 전상병을 본 거고요. 전 참고 사항을 보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입원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번호부터 다 맞는지가 확인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초진 몇 번, 뭐 재진이냐, 뭐 그다음에 뭐 원외 처방은 어떻게 했고 원내 처방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쭉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환자가 다시 이제 전상병 같은 경우를 확인할 때는 여기에 전상병, 전처방 이런 것들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이 창하고 비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처방에 대해서도 일일 이제 화면 심사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원청구하고 나서도 일일 심사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원내에서 자, 일일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심사하면 자꾸 심평원으로 보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원내 심사입니다. 자, 외래 일일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환자, 급여 환자의 외래 심사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방문한 그 날짜별로 심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이 화면에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달력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날짜 달력이.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온 날은 여기 색깔이 이렇게 변해 있단 말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날짜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날짜에 이 환자에 대한 내역들, 처방 내역들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처방 내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청구 유형을 변경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료 내역을 다시 조회할 때는 이제 해당 코드, 이제 코드가 쭉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줄을 삽입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명칭 부분에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처방 내역 삭제 우리 앞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것들이 삭제된 다른 창이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때에 따라서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제 처방 명칭을 입력하는 란에다가 조회할 코드를 입력하면 그러면 이 코드가 쭉 뜨기 때문에 그 코드를 보고 나서 그 중에서 맞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조회 같은 경우 원청구할 때도 나왔었죠. 세부조회 같은 경우에는 F2키를 입력을 하면 이게 이제 창이 하나 새로 뜨고 이 코드를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적용일 혹은 일자, 그 다음 수량, 횟수, 일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항목 순서대로 쭉 정렬되는 거 앞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고 추가한 내역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수정이나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색깔이 변하게끔 소프트웨어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정한 것과 뭐 혹은 뭐 추가한 내역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자체 심사를 하기 편하게끔 소프트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료 내역을 조회할 때 일자별로, 코드별로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진료 과목이나 진료 항목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뒤에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일 화면 심사와 진료 내역을 조회하는 이렇게 창이 뜬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환자의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변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뭐 아무개 뭐 이렇게 이제 그
쭉 뜨고 나서 원내 처방인지 원외 처방인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 저장하실 내용이에요. 자, 일일 심사에서 수정이나 삭제하고 저장한 다음에 종료하면 일일 심사 본 내역으로 명세서를 재집계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화면 심사 내용이 지워진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저장을 하면 원청구가 이대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심사 내역이 지워진다는 거 원청구가 수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 심사와 화면 심사를 동시에 볼 때는 일일 심사를 하고 나서 화면 심사 작업을 하는 것으로 동시에 여러분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정 내역에 대한 걸 볼게요. 자, 명세서별 특정 내역은 산정특례 대상자의 등록번호, 제출 자료를 구분하고 뭐 신생아 같은 경우 체중이라든지 입퇴원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한 내용들을 이렇게 특정 사항들을 기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화면 심사를 할 때 특정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줄 단위별로 색깔이 표시되어 있으면 특정 내역이 있는 거고 이게 특정 내역이 없으면 색깔이 변해 있지 않게끔 소프트웨어가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특정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거기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내역 조회하는 여기를 딱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서 맞으면 확인을 누르면 이제 원청구까지 다 이것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이때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대로 청구가 변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특정 내역 같은 경우에는 청구 집계할 때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분만이나 신생아 입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내역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자, 심사 완료 화면입니다. 자, 이제 이 앞에서 했던 모든 내역들이 쫙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통 병원들이 다 A4 용지 출력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심사가 완료된 거죠. 그런데 심사 완료를 취소할 수도 있고 화면 심사를 종료하고 여러분이 심사를 완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심사 완료를 취소하고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삭제할 거 삭제하고 이건 간단히 볼게요. 자, 심사 완료 화면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로 그냥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출력 버튼을 누르면 A4 용지로 출력을 하게 되고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그 A4 용지 백지에다가 청구 내역이 쫙 한꺼번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심사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저장 버튼과 완료 버튼이 동시에 누르는 것 같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심사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제대로 되었는지 자체 확인할 표시가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심사 완료 앞에서 보셨죠?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취소하는 방법, 취소할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자,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삭제 버튼은 청구하지 않는 명세서일 경우에만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같은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 심사를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떠요? 이렇게 심사 완료가 뜬다는 거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만 하면 소프트웨어 내에서 여러분이 다 차근차근 처리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